시장 정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도금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편한 휴일이 되시지는 않으셨겠네요. 그죠? 고민이 많잖아요. 실제 거래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 또 목요일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전문가들은 그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네.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근데 뭐 오늘 아침에 쭉 트위터 봤는데 별게 없어요. 그냥 출렁출렁 거렸다는 거 18위가 정도. 똑같죠, 뭐. 네. 내용만 출렁출렁 거렸다는 거 정도. 자, 일단 뭐 가상화폐 얘기는 뒤에 또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고, 네.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에 대한 뉴스들이 휴일 동안도 좀 나왔죠. 지금 뭐 눈에 가장 띄는 거는 자재 수급 불안에 건설 현장의 휘청. 네, 항상 기사를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뽑더라고요. 휘청. 휘청. 네, 공사 중단 지연 속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게 작년부터 그 민간 분양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들어간 자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뭐 그리고- 철근값 뛰고, 네네. 뭐 원자재인 목재, 우리나라도 목재를 당연히 쓰겠죠. 네네. 목재 가격도 뭐 미국은 상당히 급등했고, 네. 근데 모든 그런 그 자재값의 급등은 공급발 이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수요가 있긴 있어요. 네네. 그렇죠? 수요가 있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는 그런 아주 폭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네. 지금은 수요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공급 쪽에서 먼저 막 그렇죠. 쇼티지가 나는 네네. 거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네. 그 뒤에 보니까 또 중국이 있고 네. 블랙홀이죠, 복잡다단하긴 블랙홀. 네, 복잡다단하긴 합니다만 자 문제는 이게 네. 장기화된다면은 그 이제 회복 조짐이 있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중간 2차 산업이잖아요. 네네. 약간 그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기초 원자재를 그렇죠. 생산해서 가공을 네,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되파는 네. 형태의 그런 중간 단계의 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재 수급이 불안하다는 것은 장기화되면은 분명히 우리 산업에는 타격이 있다. 그렇죠. 원가 부담 얘기가 분명히 나오겠죠. 나오겠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파악해봐야 되는데 일단 부동산 시장부터 먼저 조금 들여다보자고요. 네. 일단은 첫째 그 목재라든지 이게 자재에 대한 얘기, 건축 자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지적을 잘 해주셨듯이 수요 쪽보다는 공급 쪽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례로 들게 되면 민간 분양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작년에 36만 가구가 공급이 됐고 올해도 한 39만 가구 정도 공급이 예정이 되는 상황인데 3만 가구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 쪽에서 아무래도 원가가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 원자재 수요가 갑자기 폭증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기저효과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공급적 요인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조금은 수요가 딸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이 기존에 또 39만 가구의 민간 분양이 예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공공주택이 여기서 11만 가구 이상 보태지게 되면서 올해 50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그 지방자치단체, 굵직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이란지 부산 쪽에 시장에서 바뀌게 되면서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또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규제를 푸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면 50만 가구 정도에서 올해 당장 추진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공급 현상이라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뭐 시장에서 얘기 좀 예의주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기저효과적인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2009년도에 차화정 장세에서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이 또 부각이 됐었던 것처럼 저는 그런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시간에 거래서 NX라는 종목 6.7%, 뭐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은 NX를 좀 주목을 해봤는데 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의지를 재확인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런 그 관련된 인테리어 관련주들, 인테리어라든지 그리고 건축과 관련 종목들 쪽으로 또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했고요.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취임 한 달 기념이라 그러더라고요. 1년도 네. 아니고 한 달인데 기념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택 공급책을 언급을 했는데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을 좀 두는 것 같아요. 기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들은 좀 부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데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국토부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서대
보도에 말씀드렸듯이 투기 세계 좀 들어와 있다 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런 부분 지정을 하게 되면서 재건축은 조금 이제 열기를 식힐 필요가 있고 그에 비해서 조금 뒤쳐져 있는 재개발 쪽으로 이제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주거 정비 지수제라는 규제를 좀 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 의회의 어떤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당장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연임을 그 재임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당 쪽에서도 오늘 보니까 재산세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네, 종부세. 네, 종부세 말고 재산세. 재산세. 네, 재산세 완화. 종부세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심스럽게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LTV를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90%까지 푼다는 얘기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90%보다는 기존의 70%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정권 때 7%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화두가 되는 상황이고 공급이 지금 어쨌든 시장이 화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정비 지수세라는 것은 노후도라든지 주민 동의 비율과 같은 지표를 평가를 해서 일정 지수가 넘어가게 되면은 재개발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이 주거정비 지수세 때문에 조금 재개발이 막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쪽으로 만약에 지구 그 규제가 좀 완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여기도 부동산도 뜨거워질 것 같아요. 개발 호재 때문에 아마 또 들썩거릴 것 같은데 어쨌든 개발 호재 때문에 들썩거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초기에 개발 초기에 들썩거린다고 하더라도 이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되면서 공급을 늘리게 되면은 시간차를 두고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좀 되고요. 그 주거정비 지수세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주택이 연면적 60% 이상 네. 이렇게 된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단독 주택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70% 좀 기준을 잡았는데 지금 성북구 정릉동이 74.9% 그리고 종로구 창신동이 72% 동대문구 용두동, 제기동이 70.6%, 용산 호암동이 7.5%.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자치구가 다 강북입니다. 그러면 강남보다는 강북 쪽에 재개발 호재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강북 쪽에도 집값이 또 들썩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그동안 강남만 계속 올랐다라면은 아무래도 강북 쪽까지 들썩거리게 되면서 강남과 강북의 어떤 격차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서울시 내에서 집을 좀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공급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을 통해서 하향 안정화가 되게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노후도가 높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그 자치구에서 최종적으로 추천한 지역이 한 28개가 되는데 그 지역 중에서 16개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확정이 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 말고 강북 쪽을 좀 보게 되면 노원 3개, 강동 노원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성동 금호, 종로구 숭인동, 영등포구 신길동, 그리고 성북구 장일 8구역, 9구역, 그리고 성북 9구역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서대문, 홍은, 충정동 그리고 연희동 쪽이 있는데 아마 이런 쪽으로 해서 주택의 공급이 되게 된다라면은 추진이 되게 된다라면은 집값 좀 들썩거릴 수가 있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 재개발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된 건축 자재라든지 인테리어 리모델링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재개발 쪽 같은 경우는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 세 개를 좀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보통 그 건설주 같은 경우 세 개를 저는 봅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이 좀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쪽 같은 경우는 GS건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정비구역 작년에 그 정비구역 수주에서 50% 정도가 현대건설이 좀 가져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현대건설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재개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또 서울의 어떤 개발 호재 이런 부분이 들썩거리게 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주가 그 작년 후반부터 지금 이제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흐름들이 올해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성북 1구역하고 장이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공 재개발이 추진이 될 예정인데 이게 민간으로 만에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 그래서 이런 호재가 어떤 이슈,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NX라는 종목이 일단 6.7% 시간에 걸려 상승했고, NX. 예, NX 주방 가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X. 지금 나오고 있는 NX. 네, NX.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뭐 부동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각 지역별 개발 호재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쪽에 어떤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설주라든지 그리고 가구 그리고 건축자재 리모델링 관련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6종목 정도 압축을 좀 해봤는데 네. 일단 시간에 걸려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NX라는 종목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NX 같은 경우는 부엌 가구라든지 붙박이장 같은 뭐 부엌 주방 가구 전문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X뿐만 아니라 벽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업 종목에 대한 네. 언급이죠. 이게 매칭이 돼야죠. 그죠? 네. 그래서 아마 라이온 캠텍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일단 공급에 딸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건축 자재 같은 경우도 원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라이온 캠텍 같은 기업들, KCC, 라이온 캠텍. 근데 최근에 라이온 캠텍이 변동성이 좀 좋아서 그러게요. 라이온 캠텍을 좀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는 인조 대리석과 같은 고급 인테리어, 건축 내외장재 네.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하우시스 네네. 얘기도 많이 하던 그래서 거예요. 아마 건축 리모델링 그리고 재개발 이쪽이 이게 나오게 되면은 아마 KCC, 라이온 캠텍 같은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실적 부분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서 그 재건축 단지 내에서 그 이 창호재 특히나 창호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을 이제 수주를 다 따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재건축 물량의 절반을 LG 하우시스가? 네, 절반 현재 LG 하우스가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그 집을 지을 때 들어가는 그 원가를 될까요? 이 부분이 토지하고 건축 자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그래도 집값이 뭐 예전에도 싸다고 보기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은 쌀 때를 보시면은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비용하고 건축 비를 봤을 때 만약 예를 들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 뭐 토지 비용이 5억이고 그리고 건축 비용이 5천만 원이면은 이게 이제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토지 비용이 10억이 들어가게 되고 건축 자재 비용이 5억 1천만 원 정도 뭐 생성이 된다 보게 되면 예전에 대비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간 것 대비해서 건축 자재 비용이 작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 대비해서 조금 건축 자재 비용이 싸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급 자재를 좀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시장 현재 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 그 건축용 내외장재 시장에서 고급 인테리어, 고급 내외장재 이게 조금은 계속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일단 그 LG 하우시스가 고급 창호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자재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9년, 2020년도에 재건축 시장의 절반 정도 물량을 현재 그 LG 하우시스가 다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호재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과 연결시켜 봤을 때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LG 하우시스뿐만 아니라 뭐 KCC 같은 경우도 창호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인테리어 자재, 건축용 내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한번 LG 하우시스, KCC 그리고 라이온 캠텍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다 아시피 한샘도 있고요. 그리고 대장이 한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이 한샘이지만 어떤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벽산이라든지 그리고 NX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 쪽이라 보시면은 네. 최근에 조금 생소한 기업이에요. 그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한 기업인데 오하임 INT. 오하임 INT. 네, 오하임 INT라는 종목인데 생소했어요. 네, 상당히 좀 생소하죠. 이게 IMM 인베스트가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진 종목이 조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 네. 이 IMM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쿠팡에도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쿠팡 말고 그 또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쿠팡과 비슷한 그 이커머스 기업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IM 인베스트라는 기업이 투자한 기업들이 현재 상장을 진행하게 되고 좀 수익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OIM INT도 마찬가지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OIM INT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플 쪽에 보시면은 모두의 가구인가요? 그 오늘의 가구 그 집방, 어플인데 뭐 무슨 방 이런 거 네네네 말고.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그 OEM 방식으로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레이디 가구 이쪽으로 OEM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온라인 최근에 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온라인 판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OIM-INT 요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많이 언급은 안 되는 종목인데 그 CDG라는 종목. CDG? 네네. 요거는 아마 체어 의자 예. 쪽이죠. 아마 자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의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 요 종목도 지금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좀 괜찮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택 건설 시장, 주택 공급 이 이슈와 연관된 종목들을 6종목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자막에 나간 종목들을 정리해 보자면은 NX, 벽산, LG 하우시스, 그리고 라이온캠텍, OIM-INT, 그리고 CD즈 이런 6종목 지금 좀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그 중에 조금 압축을 그래도 이제 네네. 시일성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게 주방 가구하고 창호 그리고 인조 대리석 온라인 각자 특색이 있는 군이라서 이게 네. 만약에 뭐 이게 다 건설주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현대건설, GX건설만 보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다 특징이 있는 종목들이라서 여기서 근데 좀 굳이 고르라면은 탑2 하면은 이제 LG 하우시스 그리고 라이온캠텍 라이온캠텍, 네, 요 두 종목 한번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 정도 더하면은 오아임, 아 참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느낌인데 그냥 LG 하우시스 하나만 대장으로 꼽겠습니다. LG 하우시스, 예. 뭐 원투니까 뭐 네네. 1지망, 2지망 뭐 해서 그래도 압축은 좀 필요하니까 네. 내용 정리 그래도 산뜻하네요. 우리 정태현 팀장이 이제 분석해 오시는 거 보면은 네. 뭐 시간 안에 이제 풀기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용이 네. 좋아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끼어들라고 해요. 네. 잘 들었는데 결국에 이제 정리는 한번 할 필요가 있고. 네. 제가 거기서 무조건 아니요. 개내외 환경이 좀 네네. 소란스럽긴 하지만 결국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 모드로 분명히 접어들잖아요. 네네, 접어들죠. 내년 3월까지 네. 그 이후 직후까지는 아마 이런 정책과 관련된 이슈는 네네. 계속 화두가 될 거고 네. 거기에 이제 내수 진작이라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든지는 살려놔야 되는 거. 그렇죠. 주저앉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가격을 네. 막 띄우는 이런 형태는 네네. 아닐 거라는 거. 과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빚내서 주택을 사라. 네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바뀌었어요. 내용을 들어보면은 돈 있으면 집 사라. 네. 캐시 있으면 집 사라. 네. 네. 근데 이렇게 저는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2019년, 2020년도에 소위 말해 영끌 있지 않습니까? 네. 영끌에서 아마 집을 사신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이게 뭐 가계대출과 인플레어와 그다음에 금리 요 네네. 고리인데 금리가 움직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집을 사게 되면은 보유세라는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네. 연끌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 연끌을 하게 되면서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소위 뭐 1억 대출이 아니라 연끌을 하게 되면서 2억 3억 신용대출까지 하고 2억 3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거치식으로 이자만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바뀌게 돼서 원리금 균등으로 그러니까 원금까지 같이 갚는 원리금 균등 그리고 원금 균등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2억 3억 정도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 대출 이자하고 원금만 하더라도 한 달에 최소 200, 300이 나간단 그렇죠. 말이죠. 부담이 되죠. 그러면 이게 1년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천만 원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이 보유세 부담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 3,500만 원의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3,5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세후 300 이상 받는 근로자가 10명 중에서 3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7명은 세후 300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젊은 층이 결혼해서 신혼부부층이 있다라면은 만약에 300을 받는다라면은 뭐 부모 이상 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받는다라면은 가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이 주택으로 다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0 받으신 분 두 분이 결혼했을 때 주택 비용이 300으로 나가게 되면 300으로 생활이 안 돼요. 그렇죠. 뭐 그럼 가처분 이- 소득이라는 게 줄어들 그렇죠. 수게 있겠죠. 그러면 이 300을 계속해서 내다가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집 같은 경우에 양도세가 2년이 지나게 되면 기본 세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그때 가서 손해보고 파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층들이 연끌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을 조금
폭락이 오면 안 되겠죠. 하지만 네. 적어도 조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정도만 좀 하향 조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싶어요. 쉽지는 않아요. 지금 네.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뭐 이쪽은 살려두고 이쪽은 뭐 안정화시키고 네네. 뭐 이렇게 구분하기가 네. 어렵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LTV 90% 많이 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투기 세력이 아니라 실수요자까지 확 몰리게 돼버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LTV 90%까지 올리게 되면은 아마 대상이 9억 이상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 6억에서 9억 이하의 그 주택이 대상이 될 건데 그러면 그쪽으로 LTV 90% 풀어주게 되면서 이 수요가 확 몰리게 되면은 이제는 진짜 서울의 저가 주택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6억 9억 이제 그 호재 때문에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이 주택 시장이 잡는 게 쉽지 않은 국면이 돼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오르는 건 감내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금 이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갑자기 얘기가 좀 새버렸는데 얘기가 좀 내기 싫어 안 새버렸는데. 되는 건 아니고 네. 내다 보니까 잘 안 먹히니까 그렇죠. 예. 이게 시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래서 네. 참 복잡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아까 그 기업들 쭉 보여주셨고 네네. 요즘 또 저는 네. 보는 게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것도 소문 없이 싹싹싹 올라오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뭐 이게 네. 단독주택이 아니라 대부분 네네. 다 보면 아파트 형태나 네네. 주상복합이나 이런 복합 형태이기 네. 때문에 엘리베이터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는데 요새 또 이슈가 되는 게 그 저도 봤는데 그 요새 코로나다 보니까 그 뭐라 하지 그 홍채 인식 그걸 통해서 몇 층을 가는지 인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게 현재 지금 그게 지금 조금씩 그 재건축 시장, 엘리베이터 시장을 지금 잠식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아마 그게 LG 하우시스처럼 조금 이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트렌드가 많이 바뀌게 되면은 그때 가서 한번 제가 볼 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그래서 참 코로나가 참 여러 가지 많이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OIM, INT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오프라인 가구업체들, 온라인 가구업체들, 네. 온라인 가구업체들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는 뭐 모바일이든 온라인이든 그리고 비접촉 이런 부분이 좀 트렌드가 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사물 인터넷 여기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겠죠. 좀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네. 좀 아이디어 좋습니다. 네. 하여튼 색다르잖아요. 네. 네. 조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그래도 논거가 네. 좀 명확하고 그다음에 네. 중심이 있고 색다르니까 상당히 들만한 정보 회의가 아니었나 네네. 자평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 뭐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뭐 투기를 하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재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신규 주택 그런 부분들 한번 내 집 마련을 한번 노려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인프라도 요즘 그래서 더 네. 나아가면 뭐 도로 지하화도 네네. 있고 뭐 많잖아요. 네. 지금 뭐 삼성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도를 지하화시킨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잠실 같은 경우는 이미 버스가 지하로 다니잖아요. GBC 네. 들어서면서 네. 거기. 지하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역 주변에 코엑스대로라 그러나요? 그쪽도 네. 이제 구지화하게 되면서 공원 조성 이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얘기 나오게 된다라면은 나오고 있고. 지금 화성 쪽 가게, 동탄 쪽 가게 되면 지하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지하화가 되게 되면 그쪽은 공원이 조성이 되고 소위 말하는 직주 근접까지 형성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 그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앞으로 집값이 그래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되는 그런 어쩔 흐름이 수 있을 것 없이 같아요. 제한된 네네. 토지라는 게 우리는 네. 뭐 늘 얘기하지만 저도 부동산 얘기를 지금 갑자기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돈이 되는 건 다 관심 있어요. 당연하죠. 뭐 관심 금융 있어요. 전문가가 원래 네. 그래야 되죠. 네. 거기에 또 이제 조금 디테일이 네. 이제 우리는 방송의 특성상 네네. 또 주식시장과 연관을 네네. 지어야 되고 거기에 개별적인 기업들을 좀 더 많이 찾아야 되고 네. 앞으로는 또 사물 인터넷 뭐 아파트의 네네. 스마트 뭐 이런 네. 개념으로 또 그렇죠. 기업들이 있으면은 네, IoT 해가지고. 네, 한 번 더 찾아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숙제로 지하, 지하. 뭐, 또 부동산인가요? 뭐 이어가던 거 맞아 해야지. 네, 2탄. 알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네. IoT 이렇게 한번. 그래서 아무튼 많은 걸 좀 그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이 좋았으니까요. 네. 자, 뭐 다행히 차트 보시죠 이거 안에서 너무 좋았어요. 자, 정보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이 오늘 목요일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